아, 있으세요? 아유, 저도 옆에 갖다 놓고 아직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계속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자, 예. 뭐 이렇게 편하게 또 드실 분은 드시고 이렇게 하시죠. 저만 또 너무, 예? 예. 또 이쪽이 뭐 여기 유튜브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이 또 왜 쟤는 왜 저렇게 지만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나 그럴까 봐요. 예. 아유,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예. 아유, 곰표 반갑습니다. 맥주입니다. 곰표. 예? 예. 곰표요? 곰표. 아, 예. 예. 이게 어, 요새 유행하는 거죠. 좋은 거랍니다. 저 곰표를 위하여. 애인 먹, 아니, 곰표를 위하여. 네. 예. 아이고. 저 교수님은 뭐 와인잔에다가 맥주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 괜히 기분 내려고요. 요즘 뭐. 예. 그리고 변국장님은 그 프리츠인가? 그거 아닌가요? 맥주 그거? 이거 에일인데요. 곰표 요즘 뭐고 하우스 네. 맥주를 화재 맥주예요. 예. 저도 운전 조금만 하고 나면 이제 라거가 아니고 에일이라고 그러네요. 에일. 네? 에일. 호프가 좀 많이 들어간 거. 그런가요? 예. 저는 에일이 알겠습니다. 무식하게 에일이 그건 줄 알았어요. 브랜드 네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맥주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맥주는 소주를 타야만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안 타도 되겠죠. 예. 사실 소맥도 그 하나의 큰 작품이죠. 하다 보니까 그냥 9시 됐는데 뭐 더 연장해도 괜찮습니다. 뭐 더 하실 게 있으면은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거나 또 뭐 발언하실 거나. 예. 그래도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수평적 조직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예. 그 수평적 조직화부의 문제의식은 제가 이제 본 거는 저는 이제 전공이 기술혁신경이니까 기술혁신경 공부하면은 늘 수평적, 고객 중심적으로 수평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기업을 봤을 때 수평적인 거에 고민하는 거에서 이만큼 이 고민을 드러내고 또 자료를 제공한 기업은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썼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가야 될 이제 방향이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걸 구현을 안 하면 스피드도 느리고 고객 중심적으로 뭔가를 뽑아내는 것도 느리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제가 수평적 조직 그걸 보면서 책 198페이지 있죠? 예. 198페이지. 새로운 조직 구조. 예.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요거 조금 좀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면 이게 뭐가 핵심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유니파이드 데이터 오르가니제이션 기능하고 데브옵스하고 또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 이런 새로운 조직이 기존 조직에 들어가면 이게 지휘의 조직인 거죠, 기본적으로. 지휘 조직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휘 조직이 아닌데 지휘에 대한 조직도를 하여튼간 거의 1년 넘게 찾았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도 별로 영향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휘 조직도에 인사이트가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그 협업 그 평가 유- KPI? 유튜브에 예. 에, 유튜브에 그 G 여기 있다. 210페이지 보면요. 예. G 이노베이션 포럼 2017 라이브라고 하는 게 3 바로 위에. 예, 예, 예. 이거를 그 유튜브에서 치시면요. 여기 유튜브가 나옵니다. 아, 예, 예. 여기서 11분 10초, 11분 예. 10초를 보시면은 빌루가 자기 조직도를 보여줍니다. 예, 그걸 예. 보시면 얘네들 네.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어떻게 조직 구도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여기다 넣는 게 좀 리스키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놨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198페이지에 이 조직도를 넣은 이유는 네. 뒤 거를 넣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정확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기업의 조직의 모습의 에센스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이게 수평적인 소통하는 조직입니다. 수평적. 첫 번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 기업들이 물건을 제공하고서 지금까지는 물건을 제공하고 돈 받으면 땡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물건을 제공한 물건이 정말 커스터머들이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가를 보는 것, 그리고 그거로부터 레비뉴를 확보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커스터머 밸류 이런 게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개념이 커스터머 밸류 그 개념이 단순히 물건을 보고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쓰는 과정에서 아웃컴이 중요해지거든요. 아웃컴이나 경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것을 관리하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가 보면은 커스터머하고 릴레이션십을 아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물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맥시멈 밸류를 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까지만 갔는데 이게 좀 아쉬운데 매니팩처링 이런 데까지도 다 뻗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유니파이드 데이터 오거나이제이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조직들이 전부 이 플랫폼, 회사 내의 플랫폼, 회사 내 또는 뭐 클라우드이고 또는 좋고 뭐 어떤 것도 좋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거에 대한 서포트가 이루어지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저희 책에서 수평적 조직화에서 보면은 G 디지털이 다른 쪽하고 수평적으로 협력한다든가 또는 프리딕스가 또 옆으로 연결해서 협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도 하고 관련되고 근데 여기는 그 표현이 안 돼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데브옵스 얘기가 나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그리고 실행이 통합돼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뭐 데브옵스는 그야말로 크로스 펑셔널리 가는데 IT, R&D, 제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비스까지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데브옵스에 대해서 이제 BDXI, IRC의 보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잘못됐다.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포토엔의 해펠만이 이게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제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거를 네. 하드웨어도 통합하는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데브옵스에 보면은 R&D, IT, 매니팩처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밀히 하면 데브옵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데브옵스 플러스 하드웨어, IT, OT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OT까지 통합하게 되면 이것이 수평적인 인터랙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oversees product updates, post-sale service enhancements, and efforts to short release cycle. 릴리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프로토 디벨롭먼트 사이클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이게 빨리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에 또 설명해 주면 deep collaboration reflecting the new need for IT product development. 그래서 여기 보면은 IT 디벨롭먼트가 이 그러니까 IT 프로덕트 디벨롭먼트가 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디콜래버레이션이 여러 부처에 이제 걸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IT 팀이 R&D하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팀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BDXI라고 하는 거, IIC에서 BDXI라고 하는 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여기다가 데브옵스 이걸 잘못됐다고 하고 이거 저희가 BDXI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놨거든요. IIC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럼 수평적 조직. 네. 예, 저 위에 있는 Unified Data Organization, Unified가 어떤 의미인가요? Unified. 그 책에. 예. 예. 지금 여기 Unified Data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 유닛 와이드? Unified 아닌가요? 제가. Unified 맞습니다. 예. 어디 말씀이신가요? 그 198페이지 그 그림요. 방금 설명했던 그림. 데브옵스 위에 그 박스네. 예. 아, 유니파이드? 예, 유니파이드 예. 데이터 오거나이제이션이요? 아, 예, 요거는 예. 여기 이게 지금 G 여기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전부 사일로 안에 전부 갇히거든요. 예, 예. 기업들이. 그게 전장에 나오죠. 예. 네, 근데 그 데이터가 한 부서 안에 전부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G의 경우는 이게 G 디지털이 그걸 하거든요. G의 경우에는 그게 유니파이드 데이터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뭐 사업부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부서 같은 데이터를 각자 사일로 안에서 갖고 있던 걸 전부 갖고 와가지고 통합시켜서 갖고 가는 조직입니다. 예. 그게 G 디지털, CDO 뭐 이런 개념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니까 굉장히 좀 반가운데요. 저기 변종영 기술사님도 지금 이제 HR 디자인 थि킹 이런 걸 적용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령철 부장님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 이제 사실은 우리 임재영 전무님, 임재영 전무님도 지금 현재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회사에서요? 예, 그다음에 저는 또 IIC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서로 흘려주기. 그다음에 그래도 단 이제 그걸 중요한 거 회사의 뭐 비밀이라든가 누출시키지 않아야 될 것들은 하면 안 되고요. 그거 할 필요도 없고 그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저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분이 또 이제 대기업 적용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현재 크리티컬 매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공유돼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홍갑 위원님은 저기 어디 네네. DX 어디 좀 이렇게 좀 눈여겨 볼만한데 어디 뭐 좀 아시는데 나 요즘 저기 그 위원님 아시죠? 그 한일재단 쪽에 네. 거기 저 동광사우 네네네. 예예 재밌어요 거기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부품 쪽에 그 하는, 예예예예예 네네네. 엘리베이터 부품 그쪽 지금 예예 이제 저희가 지금 그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지금 그 예. 업체도 저희가 이제 그 연구 대상 기업으로 계속 그렇죠 저희가 연구 이렇게 대상이에요 거기 네, 예, 연구 대상이죠. 왜냐하면 예,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 IT 쪽으로 거기가 예. 진짜 DX를 한 거죠. 예, 어, 맞아요. 그래서 예. 네, 하고 DK 이노베이션 완전 스피노프 시켜서 예,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예, 해서 예. 앞으로 아마 그런 제조업의 그런 DX화의 하나의 롤모델도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맞죠. 그 네, 맞죠. 그 위원님. 예, 네네네, 맞아요. 예. 네네. 그러면 그 내가 볼 어떤 때, 업종인가요, 그러면요? 뿌리 업종이에요. 뿌리 업종에 네, 그 100억 언더 소기업이에요. 중도 네, 아니고 소. 네, 예, 100억 언더. 예. 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하는 건데 제조업인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네. 현장 MES를 구축하려니 다른 솔루션 업체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데 개발한 아니 뭘 하는 데인데요? 매니팩처링은 뭐 하던 데인데요? 뿌리 업종 중에 뿌리 업종, 엘리베이터 비상, 매니팩처링 설계 및 제작. 예, 예. 그러면 철판 엘리베이터. 예. 가지고 와서 네. 절단하고 네. 접고 용접하고 부품들 조립해서 예. 현대 엘리베이터에 예를 들면 현대 엘리베이터에 납품하는 납품. 회사예요. 예. 그러면은 철제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장품이라 그럴까요? 뭐 모터니 컨트롤러 뭐 이런 모다 것도 하고요. 전장품 같은 거는 거기는 없어요. 없고 그러면 예, 철수 기계. 철제류 예. 가공하는 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뿌리 절단하고 업종이에요. 용접하고 하는 것들이죠. 네. 예. 예. 용접, 소성 오케이. 가공, 뿌리 업종이에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디지털 전환할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장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려고 노력해요. 검사하는 것도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뭐 검사야 오케이. 검사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용접을 하거나 이렇게 굽힘을 했을 때 용접도 로봇도 써가지고 일단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가공 절단기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가동 그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 예. 그 다음에, 현장에 그 제공품, 그러니까 안전재고 쌓아놓은 것도 그때까지는 거기 작업자가 가서 하나하나 카운터 해가지고 그 안전재고 몇 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를, 예. 그냥 카메라로 쫙 훑어가지고 안전재고를 파악하고. 안전재고가 뭐 말씀하시는 거세요? 안전재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저기 그 고객이 원할 때 그거를 저기 고객 생산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요하고 안 맞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적정 재고, 위해서. 적정 그렇죠. 재고량. 예. 포스코로 보면 이제 물론 저 포스코로 보면은 그 창고에 있는 그 강제 코일
예. 그게 예, 예. 그 발주처가 나와가지고 곧 나가야 될 것도 있지만, 예. 예. 또 항상 대비해가지고 수요 그 예측해가지고 수요, 그 대비해가지고 수요, 있는 그쵸? 수요 예측이죠. 그거는 수요 예, 예측, 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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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이고, 예. 예. 그런 근데 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면은 그 절단하고 용접하고 그다음에 뭐 절곡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디지털 전환해서 목표가 뭘까요? 품질을 그렇게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뭘 해야 되는 목표일까요? 그게 뭘까요? 디지털 전환의 추진 목표가? 예? 그거죠. 일단은 그런 업종이 제일 뿌리 업종에서는 제일 그간 게 생산 납기 준수고요. 납기 준수. 네. 그럼 예. 낚기 잘 맞추면 되지 그런 거 왜 해요? 예? 낚기 잘 맞추면 되지 그런 거 왜 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거기 좋은 질문이네. 네, 저기를 가봤었는데요.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부품을 그다음에 철제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예. 이거를 보니까는 그 뒤에서 본다면 생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완제품 재고라든지 제공품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자국 공정 사실은 이제 MES에 대한 내용들을 MES. 이렇게 예,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 생산 실적도 모니터링하고 자재도 모니터링하고 모든 그다음에 이제 그 앞단에 있는 수요 정보까지도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그런 SCM 정보도 연결을 해서 그게 그런 전체 흐름을 다 잡을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개발을 하고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예. 이러한 시스템을 MES 시스템을 지금 예.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자체를 판다고요? 그럼 왜? MES잖아요. 그 사실. 아니 MES.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제 제조업을 하던 업체가 IT에 예.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 이제 말할까 뭐 그룹으로 친다면은 대기업에서 그 MRO 제품을 팔듯이 자관 현대 계열사들을 현대 엘리베이터 계열사들한테 이런 IT를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뭐냐 그러면 와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은 그 제조 쪽이 크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IT 쪽이 더 커지는 소위 말하면 DX의 하나의 그 롤모델로 되겠다.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 기업이 MES를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MES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다른 분야까지 다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좀 투박한 질문인데 뭐 MES지 그게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표현의 수사학적인 표현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좀 도전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죠. MES잖아요. 그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MES는, 현대 예. MES는 누가 전부 다 만들어서 공급하나요? 예? 그 그러니까 MES가 MES 문제야. 공급하는 제가 보기에 업체들은, 예. 예, 아니 제가 기존에 업체를 가보니까 어디 가든지 MES 예. 있는 업체들이 자기네가 왜 MES를 도입했는지 사실 뭐 MES라는 건 자기네 생산 현황을 자기네들이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MES를 도입한 이유들이 다들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유사 업종에서 한 걸 바로 들여와 가지고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MES 자체가. 그래서 MES 자체를 사실 제대로 고도화해서 들어오면 그게 곧 디지털 전환이죠. 그죠? 네. 그건 디지털 전환인데, 네. 하나만 그러세요. 디지털 전환인데 그 디지털 전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기존 대비 어떤 좀 혁신성 있는 거냐. 저는 그 측면에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네, 정말 이상입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동방사우라고 그랬나요? 예, 동광사우. 동광사우. 광. 동광사우가 기존에 그 납품하던 업체가 MES를 만들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현대 그 엘리베이터에 서비스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어떤 필요할 때 제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서비스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살짝 너무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시 이 사람들 또 뭘 하냐면은 현대 엘리베이터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한테 서비스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필요한 걸 MES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념을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기업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광사우가 나는 MES로 해서 이거를 공정을 갖다가 시각화시켰고 그다음에 자재 재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디지털화했다라고 하면 전부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동광사우가 현대 엘리베이터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밸류 그러니까 온타임 납기 준수뿐만 아니라 온타임 납기 준수가 기존의 재고 관리 개념을 떠나서 뭔가 좀 더 뭔가 서비스 개념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준 부분이 어디냐 그게 키포인트여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논의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 기업에서 보이는 흐름이 뭔가 냄새가 나는 게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좀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공장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장 밖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공장 밖을 봐서 우리 고객사한테 서비스 개념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라는 게 서비스 개념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개념의 냄새가 약간 납니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마 제가 이제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신원갑 위원님 아마 베리파이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개념이 있는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냄새는 좀 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볼 수는 있지만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야 우리는 뭐 그냥 현대 그 엘리베이터한테 납품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도와줄 서비스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MES를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서비스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베리파이를 했을 때 만약 이 회사가 자기들 다른 업체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는 이쪽 현대 엘리베이터의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썸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단초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업체가 있어요. 부품업체가 있는데 이 부품업체가 자기 고객사한테 맨날 납품해요. 납품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한테 주문할 때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뭐 우리한테 주문할 때 주문 사양을 써야 되고 뭐 연락해야 되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고객사한테 우리가 솔루션 앱을 만들어 가지고 주자. 그래서 재고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우리한테 바로 그냥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렇게 만약 했다고 하면은 그 유닛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그 회사에 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걸음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서비스 개념을 갖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앱을 주면
그 회사에서 뭔가 입력을 하면 바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디지털 그래서요. 트랜스포메이션, 네, 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납품을 해놨더니만 이제 어떤 페이탈한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이슈가 없이 뭐 그냥 하면 좋다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음. 뭔가 현재 이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꼭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꼭 한 달 후면 이상한 결함이 터져. 예? 그게 어떤 기스가 나고 없었던 게 툭 튀어나온다든가 뭐 이런 결함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죠. 그런데 도저히 그 원인을 못 찾아요. 못 찾는데 이 사람들이 제조 과정을 뭘 잘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어떤 데이터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뭐 절곡할 때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소지상의 결함이 있다면 이게 일어나더라 하는 걸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동안 불량이 나는 원인을 몰랐는데 그걸 추적해가지고 찾게 되는 어떤 그런 걸 찾음으로써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했다. 예, 그러면 디지털 전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썸씽이 뭐냐, 이제 엔지니어라서 그래요, 엔지니어 제가. 예,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예, 예, 아유, 별거 아닌 거고. 예, 많죠. 이때까지는 그런 예, 그 100억 이하의 그 이제 상상을 예. 하셔야 돼요. 100억 예, 이하의 3, 40명 인원 되는 그런 뿌리 업종에서 뿌리 업종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은 어떤 전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감과 경험에 의해 가지고 거의 장님 뭐 표현이 과할지 몰라도 눈 감고 이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건 그게 아예 데이터도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아예 데이터화 자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00억 뿌리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100억 언더 뿌리 업종. 아니 저는 제가 이거 병 국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병 국장님한테 지금 게 아니라 아니 대령을 그게 보는 아니고 거예요, 대령을. 제가 예, 이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예, 이사님이 보시는 거는 예. 어떤 큰 대기업이나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선입견을 두고 기업이나 얘기하세요? 예. 아니요. 전 그러니까 팩트 베이스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팩트들이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도 그런 소기업에서는 그런 팩트들이 데이터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동강사우는 자기들이 디지털화부터 먼저 MES부터 시도를 했던 거예요. 해서 해가지고 그 데이터화했다. 경험을 그거를 외부 힘을 빌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해서 어떤 솔루션이 만들어진 것을 주변에 있는 기업들, 그 유사한 기업들, 자기 규모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 와서 봐라. 우리가 한 거니까. 와서 봐라. 이거 좋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해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한 10명, 8명, 10명 정도 되는 그 솔루션 업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포인트가 그렇다면 이제 원래 데이터화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를 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절묘하게 그렇죠. 아주 간이형. 했다. 간이형. 그거잖아요. 보급형.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 했다 이거죠. 그럼 데이터화 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 so what이냐 이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뭐가 좋다고 하는 겁니까? 자, 그 부분은 첫째, 확실히 어떤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재고가 반 이상 줄었고, 재고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줄었고, 그 다음에 납기 분수 더 잘 되고, 그거 이상 어디 있어요? Q, C, D 다 만족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질문이 그거죠. 그거를 디지털 전환에 괜찮은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뭐 이제 그거 갖고 그럼 고급이다 아니다 논점의 아니, 차이는 자, 있을 텐데. 그거까지는 스마트 팩토리 사례예요. 예, 예. 예, 그거까지는 아니 스마트 팩토리도 아니죠. 데이터 아니요. 수집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거를? 일단은 그거는 QCD를 네. 개선시키기 위해서 IT 네. 기술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면 스마트 아이, 근데 이 아이, 사람들은 그건 그거 거기부터 의견이 솔루션을 다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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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마트 팩토리를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우리 이사님은 네. 벤저만 보셔. 벤저 아니면 네?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아니에요. 바퀴 4개 달린 거 아이, 그게 아니에요. 아, 병장님. 병장님,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에이, 그 스마트 팩토리에 레벨이 여러 가지 있다면 레벨 중에서 먼저 예. 데이터부터 쌓이고 그 다음에 고도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 목표가 그러니까 고도화되는 건 레벨 잊지 말자는 거죠. 1, 예? 2죠. 1, 2. 레벨 1, 2. 그렇죠. 데이터 수집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진 좋다. 그죠? 네. 뭐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병국장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언젠가 음.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계속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건 뭐 인더스트리 4.0 얘기인데 우리가 베이스로 하는 인식이 우리가 겉으로는 막 몇 개월 만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르면 사실은 가치라는 것 같지만 가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쓸데없이 당신은 대기업 왔다 가지고 뭐 고급된 것만 따지냐 왜 다른 건 가치를 안 주냐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같으면 그럼 난 더 이상 얘기 못해.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가 네, 논의하기 힘들다고요. 오해가 아니고, 네. 저는, 애초부터 저는 포지션이, 저런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스마트화 하는 건 해서 어떻게 가는가 여기에 더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어떻게 잘못하면 먼 나라 얘기다. 100억 언더의 인원이 그렇게 안 되고 100억 언더 뭐 이렇게 되는 회사들은 스마트 공장 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그거를 이 그림으로 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디지털화가 많이 돼야지, 데이터하고 뭐 MES나 체계가 많이 돼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디지털화라고 얘기하면 되죠. 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경쟁력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경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치만 있으면 되죠. 우리나라의 그 메가젠이라고 하는 치과 회사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디지털화 뭐 많이 됐다라고 보기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바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개념 차원에서 논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혁신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혁신 관점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경쟁력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이렇게 해서 가든 뭐 이렇게 해서 가든 간에 이쪽 방향이거든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고객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갖고 거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품을 갖다가 넣는 이런 접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수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G에서 그 세계에서 어떤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지만 사실은 그 공장에 가면은 스마트 팩토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데도 있거든요. 예, 저기 G 공장 내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그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많다면 또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뭐.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 저 교수님 알겠습니다. 저기 병국장님한테 제가 병국장님이 약간 오해하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아까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케이스 코치코치 깨무른 건 반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해가지고 예. 여쭤본 거지. 그게 반론을 위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건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예. 여튼 이 기업은 제가 지금 현재 저 DX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다음 달이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보고서가 나오고 하면 한번 공유회를 할게요. 네. 예, 그러면 아니 예. 그래서 연구 예. 대상 기업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교육 아, 사업, 좋죠. 스마트 네. 교육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IoT를 아두이노 돼 가지고 그거 저기 그 DK 그 랩도 하나 지금 만들었고요. 하여튼 저 연구 대상되는 재밌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예. 다음 달에 예. 네. 병장님 그 좋은 정보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구체적이니까 공감대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점점 더 대화가 되면서 간격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같은 네, 얘기예요. 네. 아니 뭐 네. 제가 약간 뭐 공격적인 얘기처럼 비슷하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별 의향 없으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저는 그만 완료하겠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이제 우리도 나가야죠. 아니 두 분이 아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논의가 굉장히 풍부해지신 것 같습니다. 풍부해진 것 같고요. 근데 신홍갑 위원님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네. 아니요. 아니, 저는 뭐, 예. 저기 그 기업이 음. 한일재단에 그 견학을 많이 갔던 회사라서 예. 신홍갑 위원님이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예. 여쭤본 거예요. 예, 제가 그러면 혹시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예,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업의 그 말하자면은 서비스 개념. 그러니까 사실은 제품을 제공을 해도요. 서비스 개념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로덕션 애저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 좀 더 베리파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풍부한 실질적인 논의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 4차인데 정말 오늘 굉장한 그 진척을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질적인 걸 논한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기령철 부장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떻게? 식사하러 가셨나? 주무시러 가셨다. 아닙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 여기 계십니다. 계시. 지금 뮤트에 되어 있습니다. 뮤트. 그러니까. 예.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뭐 이제 뭐 네.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오늘. 예. 그러면 이제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은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깊은 논의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뭐 어떤 걸 논의했으면 좋겠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가 수평 다음에 6장이 나요? 이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6장은 결론 부분 아닌가요? 6장이? 예, 그렇습니다. 결론 부분인데. 그렇죠. 예. 신홍갑 위원님, 저 책 순서대로 그냥 다음 주제 그냥 6장으로 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거는 좀 놔두었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예. 마무리 쪽이니까 예. 오히려 지금 3장에 있는
예. 그 변신을 위한 지휘의 6대 도전 과제. 그죠? 예. 요 과제가 또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좀 될 것 같아서 그 아, 중에서 그럽시다. 예, 예. 마음에 드는 것 좀 찝어서라도 요 예. 6가지 과제에서 조금 예. 더 우리 저기 임 교수님이 좀 예.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로 얘기를 좀 예. 꺼내가지고 예, 같이 예, 이렇게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네. 다음 주에는 6장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예. 3장에 아, 3장에 3장. 예. 3장의 육대- 01번 6대 도전 과제. 예. 그거. 예. 6대 도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요. 가려고. 네네. 예. 그럼 예,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내년에 받으시고요. 뵙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네. 많으시고요. 예, 내년 1월 5일이네요. 1월 5일. 예. 1월 음. 5일 날이요? 예. 네네. 1월, 도착하셨네요. 예. 예, 도착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1월 5일 날 뵙겠습니다. 예.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